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제가 직장을 퇴직한 후에 이제 한 4년 6개월 됐습니다만 저희 집 뒤에 있는 아주 좀 낮은 야산을 하루도 빠짐없이 등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불거나 혹한이나 혹석이 한여름에도 매일 빠지지 않고 등산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 삼성 헬스에 그 기록을 보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출장으로 외부에 나갈 때 그런 경우에 빠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이래 등산을 하는 것이 저희 퇴근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용인 수지까지 퇴근을 하려면은 1시간 넘게 걸리지 않냐. 그래서 그 시간에 집에 간다 생각하고서 등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등산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수반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어디를 다녔느냐? 저희 아파트, 신봉 자1자 아파트 뒷산으로 이렇게 광교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산을 오늘 쭉 비춰드리면서 제가 걸었던 산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 뒷산에 있는 광교사 자락으로 쭉 올라가면은 고도가 약 한 270m? 270m 정도 되는 맷돌 바위까지 가게 됩니다. 대략 왕복 한 5.3m 구간, 5.5m 요 정도 되는데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눈 오는 날은 어떻게 등산을 했냐? 눈은 그냥 맞으면 됩니다. 모자만 쓰면은 뭐 머리 안 차가우니까 눈을 맞으며 걸었고, 비 오는 날은 처음에는 우비를 쓰고서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산을 쓰고 다시 걸었습니다. 우산만 안 날려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태풍이 부는 날은 뭐 사람 날아갈 일은 없으니까 나무 부러지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덥다고 못 가고 춥다고 못 가고 너무 야유에 안 좋다고 못 가고 이러면은 결국은 등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습성화되면은 며칠 작심 3일 만에 그만두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4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일 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달에 한 28일에서 30일 정도 거의 그 사이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삼성 헬스 기록을 보면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놀라운 기적처럼 변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참 기가 막힌 이런 그 계산이 나왔습니다. 제가 등산 거리를 합산해 보니까 매월 하루에 5km만 따져도 5, 35 한 달에 150k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800km죠. 1800km. 자, 그래서 이제 1년에 서울,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2번 왕복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7200km를 걸었습니다. 7200km면은 아마 지구 직경의 한 반경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합산해 보니까 서울, 부산을 9번 왕복한 거리였습니다. 자, 4년 동안 서울, 부산 간을 9번 왕복했다. 밥 먹고 맨날 거기만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5.3km씩 걸으면은 이것이 그냥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들어간 비용이 뭐냐? 49,000원짜리 트레킹을 한 켤레 갈아 신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갈아 신었습니다. 원래 쭉 걷고 다닌 그런 트레킹화가 편한데 너무 밑에가 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갈았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내당증이 있었습니다. 약 공복혈당 수치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혈당 수치가 123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당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당뇨가 126부터 당뇨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이제 입구에 들어섰다고 해서 내당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 수치는 공복혈당에 대한 수치보다 어떤 3개월 내지는 한 5개월간의 평균적인 당 수치를 조사하는 그런 당화 혈색소 수치가 당뇨 증상을 알려주는데 그게 정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쯤, 4년 전쯤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내당증인 6.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7월에 제가 재보니까 5.8로 떨어졌습니다. 엄청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5.8은 정상 수치로 들어간 겁니다. 6 이상이 당화 혈색소 수치 6 이상이 당뇨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등산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대한 염려 자체를 하지 않고 그래 살게 됐습니다. 자, 이게 등산은 일반인은 걷는 게 시간당 330kcal라고 그래요. 그런데 등산은 그 2배인 660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등산을 마치고 저녁 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고 좋은 맛있는 음식 고기를 실컷 먹어도 당뇨 염려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660kcal를 별도로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콜레스테롤이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참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인의 한 4분의 1이 사망 원인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거로 인한 어떤 그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DL이라고 해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을 청소해서 혈액 흐름을 좋게 해서 오히려 높을수록 유익한 그런 콜레스테롤입니다. HDL. 그 다음에 LDL이 있습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죠.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액 흐름을 막아서 점점 쌓이면은 뇌출혈, 뇌경색 등 여러 가지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한 질환이 되죠.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밀도 콜레스테롤 기준치는 50 이상입니다. 남자가 50 이상 돼야 되고 여자는 한 40 이상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3월에 검사했을 때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89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2020년 7월 달에 고밀도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니까 102.7, 무려 기준치의 2배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남자가 100이 넘는다. 상당히 드문 예입니다. 자, 반면 이 기간 중에 몸에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76에서 61로 떨어졌습니다. 61이면 아주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163.7로 아주 양호한데, 특히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담당 주치의께서 이 정도 고밀도 수치면 혈압이든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피가 잘 소통되기 때문에 평생 피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완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아스팔트를 걷는데 발바닥, 특별히 뒤쪽이 안쪽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봤고 스트레이도 제제로 만든 주사, 그 다음에 초음파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완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매일 10분 정도씩
스트레칭 보드 위에 올라가 통증을 줄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등산은 바닥이 푹신한 흙길을 걷는 것이고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걷는 것 자체가 발바닥 스트레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위도 있고 풀뿌리도 있고 그런 데를 걸으면은 발바닥 여기저기가 지압이 되고 스트레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뭐 한 10여 년 정도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족저근막염이 걸렸어도 스트레칭을 하고 그래도 뭐 걷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많이 걸었습니다. 제 습관처럼 저는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이제 소리 없이 완치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한 1시간 이상씩 아스팔트나 보도 위를 걸어도 족저근막염이라는 이런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치된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재미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